안녕하세요. 사녀초 신원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설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죠. 오늘은 등록 시 준비해야 할 항목과 업종별 등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등록 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기술능력,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사무실 및 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은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된 자본금과 기업진단상 실질 자본금으로 평가된 금액이 모두 등록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과 기업진단상 평가된 실질 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자격증과 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술자는 상시 고용된 기술자여야 하고, 상시 고용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전문 건설 업종 등록의 경우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배출한 인정기능사도 등록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서 재무상태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의 25%에서 60%에 해당하는 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발급 절차를 보면 조합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 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고, 업체로부터 예치금을 납입받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신규 등록할 건설업체는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동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 처분을 받은 후에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주택, 축사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장비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령의 기준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각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개정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의 등록 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은 자본금이 법인은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이 필요하고, 기술자는 11명,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와 사무용도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이 법인 5억, 개인 10억 원입니다. 기술자는 6명이며, 건축공사업은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기술자는 5명이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이 필요하고, 기술자는 12명이며, 조경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이며, 기술자는 6명입니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사무용도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은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기술자 2명 보유, 사무실과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등입니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창호, 지붕판금, 철콘,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 설치, 기계설비 등의 16개 업종이 있습니다. 포장과 강구조물, 철도궤도 삭도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2억 원, 개인은 4억 원이고 기술자 수는 포장 3명, 강구조물 4명, 철도궤도 5명, 삭도 3명입니다. 철도궤도와 삭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철강제 설치 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전문 업종 중 가장 기준이 높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법인은 7억 원, 개인은 14억 원이고 기술자 수는 5명이며 별도의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자본금 2억 원, 기술자 수 4명이 필요하고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스와 난방 공사업 중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가스 1종만으로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과 별도의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밖에 가스 2, 3종과 난방 1에서 3종은 자본금 기준이 없으나 장비 기준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어서 등록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로 건설업 등록을 할 때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이 불허되지만 등록 후에 국토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실 징후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주어집니다. 다만 법 해석의 착오 등으로 위반한 후에 바로 시정을 하거나 적발일로부터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교육을 받으면 대표자는 15일, 기타 등기 임원은 3인을 한도로 1인당 5일씩 영업정지 기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부족했던 등록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제출을 못하게 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또한 한 번 영업정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등록 기준 위반이 될 때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는 1년 6개월간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되었더라도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 능력에 있어서 등록된 기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여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 능력 기준이 3인 이상인 업종에 있어서 한 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상장회사의 자본금 미달이 50일 이내인 경우와 기업 회생 절차 등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또한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자본금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자본금과 별개이므로 하루라도 미달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주어지니 주의하여야 합니다.